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요즘 뭐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학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요즘 거의 작두를 타셨어요. 아니 뭐 그 한 2주 전에 막 리포트 나오고 2주 후에 그 얘기가 실제로 뉴스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파운드리 얘기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애플 얘기까지 나왔고 이러면은 또 HBM까지 또 진짜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갓유학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뭐 정리해 볼까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100% 관세라는 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관세 관련돼 가지고는 지난주부터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도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게 좀 확인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예를 들면 뭐 레미서치나 퀄컴, 뭐 아무홀딩스 이런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가이던스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당장 3분기 가이던스에는 큰 관심이 없고 4분기 어떻냐,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어떻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출 성장보다는 EPS나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GP 마진 같은 거에 이제 약간만 훼손이 가면 주가가 이제 폭락할 정도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세 영향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그 실적 발표하고 주가 엄청 미끄러지는 종목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가이던스를 좋게 줬어도 코멘트에서 관세 영향이 이제 4분기부터 영향을 그거 좀 하나라도 주면서 나오면 영향을 주면서 이제 GP 마진이 좀 빠질 것 같다. EPS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경향들도 있고,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수주 금액이 잘 모르겠다. 이제 관세로 인해서 고객들, 그러니까 뭐 메모리나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되겠죠. 고객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주가가 또 밀리고 있고, 이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들을 실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 보면 어쨌든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겠다고 한 상태니까. 그거 나오고 나서 뭔가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조금 이제 숫자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구두로 한번 툭 던진 건데 그 숫자도 좀 애매한 거죠, 지금 확실하게.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크게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제 했다가 좀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제 그냥 문구상으로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공식 사이트에 가서 보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되는 뭐 서버라든지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 다 이제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일단 수익 좀 많이 올라와 있던 업체들 좀 정리하고 좀 위험 관리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일단 관세가 뭐 몇 %인지를 떠나서 관세라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감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슈가 되면은 그건 또 투자 심리의 악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있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괜찮은 거를 또 보면은 이거는 또 뭐 테일러 공장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약간 또 호재로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삼성전자는 이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일러 공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랬죠. 고객이 없어서. 근데 고객 확보가 이제 하나둘씩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물론 큰 건 두 개를 잡았잖아요. 테슬라, 애플을 잡았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저희 기대하고 있는 고객들이 좀 더 있어서 이제 하반기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뭐 주된 고객 한두 군데 정도 더 계약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의 장기 회복 시나리오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아직 시장에서 뭐 크게 주목은 안 하고 있지만 뭐 HBM4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연내에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사실 상반기에 박영영 의원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은 댓글이 별로 안 좋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상한 얘기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 다 될 것 같은 게 HBM4도 사실은 저는 3까지는 몰라도 4는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또 얘기가 있나 봐요.
이게 일단은 작년이랑 좀 다른 거는 네.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이 많이 이제 뒤처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고객한테 샘플을 보내는 시기도 뭐 경쟁사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 몇 달 이제 뒤처져 있었던 예. 상황이고 그 검증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지난 이제 HBM3나 3E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반이 되는 D램의 이제 기본 제품이 이제 원웨이라는 공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공정이 이렇게 썩 좋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공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무리 HBM 생산을 잘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기는 마련이잖아요. 그 얘기는 얼핏 듣기는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약간의 이제 희망을 좀 가졌던 거는 네. 이제 엔비디아라는 고객이 수익성 회복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쵸. 수익성 개선을 바라니까 삼성전자를 좀 벤더로 데리고 와서 네. 판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배제하고 물론 좀 있긴 하지만 좀 배제하고 봐도 제품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정 문제를 약간 삼성이 고집을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원시나노라고 하는 신규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예 설계부터 다시 했습니다. 초기 설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HBM의 기본이 되는 D램의 베이스 다이 설계를 다시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상반기에 하나둘씩 좀 나왔는데 저희가 파악할 땐 좀 괜찮은 결과들이 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수율 개선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HBM 양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충분히 수율도 올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서 사실 테슬라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아 그냥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오랜만에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이걸 진짜 잘 살려야 되는데 또 못 살리면 또 이러다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애플까지 나오니까 오 이거 진짜 달라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가로 한두 고객사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좋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진짜 좋아지는 거라고. 예, 지금 저는 삼성전자 좀 좋게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파운드리 고객들이 데리고 오면은 거기에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그렇겠죠. 장기 회복세에 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공개되거나 뉴스에 나온 고객들 외에 추가 고객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도 하반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HBM도 HBM4가 잘 될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하반기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면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전사 기준으로도 확실히 증익이 이제 그렇죠. 나오는 구간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관세가 들어가더라도 중익 구간에 갈 수 있다는 가시성이 확보되는 두 가지 모멘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역으로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 어쨌든 HBM을 뭐 미국 내에서 풀캐파로 생산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 100% 관세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쪽도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삼성전자를 이제 벤더사로 하고 싶어 할 텐데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저희가 지금 이번 분기 들어서 계속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목표 주가가 지금 26만 원인데 지금 거기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주가 레벨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30만 원에서 좀 빠져서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하이닉스의 이 밸류에이션 시계열 차트를 보면 26만 원이란 주가가 밴드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최고점일 때 받았던 주가 수준이 딱 현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가 약간 오버슈팅이 갔다가 좀 내려온 거라 보고 있고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HBM4에서도 하이닉스가 독점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이닉스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이 HBM4에 대한 결과가 올해 연말 정도 가야 나올 수 있거든요. 빨라봤자 뭐 한 가을 정도 가야 각 업체들의 샘플 테스트 결과들이 하나둘씩 초기 테스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 나오기 전까지 하이닉스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뭐 마이크론도 잘 안 되고 삼성전자도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주가 모멘텀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닉스 지금 보면 3분기 실적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좋다고 당장 이제 여기서 막 더 매수하거나 이러시기보다는 좀 장기 시계열을 보면서 HBM4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양측이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확실히 그 문제가 됐던 공정을 신규 공정으로 바꾸면서 수요를 많이 높인 것으로 삼성전자 HBM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발표될 HBM4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결국 관점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주문 받는데 파운드리 관련주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CK 리포트를 하나 주셨는데 네. TCK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TCK는 그 해외의 램리서치라는 장비 회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장비 회사에 소모성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네. 소모성 부품의 종류가 크게 이제 소재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리를 기반으로 하는 뭐 쿼츠 그리고 실리콘에 뭔가를 덧대서 만든 실리콘 카바이드 이렇게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이렇게 갈수록 강도가 세져서 더 선단 공정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예. 근데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방 D램, 낸드, 뭐 파운드리 중에서 낸드를 거의 전방 대부분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낸드라는 제품이 뭐 3D 낸드로 가면서 뭐 200단, 300단, 400단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깎아야 돼서 예. 그거를 버티기 위한 부품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어쨌든 지금 TCK를 쉽게 보면 랜드 진영 전방으로 하고 있는 그냥 부품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최근에 변화가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변화가 뭐냐면 이제 그 GAA라는 공정인데요. 파운드리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TSMC가 그 이나노 공정에 GAA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구조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때 이제 램리서치 장비가 신규 장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구조도 바뀌고 이나노로 하고 하는 선단 공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뭐 실리콘이 못 버티게 돼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TCK가 파운드리 시장으로 이제 진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낸드 쪽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기업들이 네. 그럼 TCK 거 한번 같이 써보자 이렇게. 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램리서치라는 장비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쪽으로도 지금 뭐 파운드리에 들어갈 걸로 보여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에 이제 이나노 GA 공정의 양산 비중이 쭉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뭐 삼성전자가 수주받은 그 테슬라 칩도 마찬가지고 네. 뭐 TSMC가 양산하는 내년도 칩들도 상당 부분 이제 이나노로 돌아갈 텐데 그때 이제 TCK가 자연스럽게 파운드리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낸드만 해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소외도 받고 이랬던 회사인데 파운드리 전방으로 들어가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 보니까 업종 탑픽이네요 지금. 예, 지금 업종 탑픽으로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도 14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파운드리 신규주가 되는 거니까. 낸드는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잖아요 프리미엄을. 예, 지금 가동률도 워낙 낮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낸드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됐고 요즘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수주 소식을 발표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한두 군데는 연내에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그리고 TCK까지 연결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투자자분들, 댓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박영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